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2학기 기말고사 대비로 함수 뒷부분과 경우의 수 단원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처음부터는 함수 단원에서 5문제 정도로 볼 거고요. 문제풀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첫 번째 문제로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분수함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y는 x분의 k다 라고 하면은 점근선과 정의역과 그 다음에 치역, 그 다음에 대칭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점근선이라는 것은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지만 절대 닿지 않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x가 0인 거, 이것도 직선 x는 0인 거, 이게 닿지 못하는 선이죠. 그 다음에 y 입장에서 얘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분자 k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y는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직선 y는 0도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의역은 점근선의 반대를 쓰시면 됩니다.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하시면 되고, 요것도 y가 치역도 y 값 쓰는 거니까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칭은 총 3종류가 있다. 1번 점대칭이 있고요. 점대칭 1개 있고요. 2번은 선대칭이 2개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 얘가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y는 0이라는 점근선, y는 0이라는 것은 요거 x축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x는 0은 y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선이 점근선이 되고 그래프가 k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지고 k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k가 음수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대칭을 찾을 거라 했지. 점대칭은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이 0,0 일단 0,0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이요. 그 다음에 선대칭 2개는요.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대칭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대칭은 뭐다?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즉 여기서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유리함수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와 마이너스 1인 게 선대칭 2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역을 한번 봅시다. 정의역과 치역은 자 어쨌든 정의역과 치역은 집합이야. 그리고 R이라는 것은 실수 전체 집합인데 내가 아까 정의역과 치역이 뭐라 했죠?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했죠? 그래서 모든 실수 R에서 뭐를 뺀 거다? 0이라는 원소를 뺀 거다.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이 나온다. 그쵸? 그 다음 그래프는 K가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1일 때보다 K가 2일 때 원점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아, 이것도 봐야겠구나. 일단 그래프 지우고 얘는 요렇게 있을 때 하나는 요렇게 거고 이거 하나는 요렇게 될 거다. 라는 걸 말해줄 겁니다. 자, 얘는 y는 x분의 a고 얘는 y는 x분의 b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더 크냐? a와 b 둘 중에 a와 b는 둘 다 양수인 거 알겠죠? 누가 더 크냐? 일단은 외웠으면 하는 것은 여기 위에 분자의 절대값이 더 클수록 여기서 말할게요. 여기서는 절대값 k가 더 클수록 원점과 멀리 떨어집니다. 원점과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똑같은 x값 1을 넣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 얘가 빨간색이 더 위에 있죠. 그래서 a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k가 1일 때보다 2일 때가 더 원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맞죠? 점근선은 y는 0과 x는 0, x축, y축 맞고요.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y 자리 바꾸기죠. 그쵸? 이렇게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어려우니까 일단 역함수 찾는 방법은 x랑 y랑 자리 바꾸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 그건 나중에 뒤에 문제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x, y 자리 바꾸면 x는 y분의 k가 되고 그러면 y는 x분의 k로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역함수 자기 자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전에 1번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봅시다.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관련해서 할 건데, 개념부터 할 겁니다. 자, 1학년 2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우리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평행이동은 도형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도형에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뭐다? x 대신 x 빼기 m 대입, y 대신 y 대신 n 대입.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1번 x축 대칭 이동해라.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 2번 y축 대칭 이동해라.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x. 3번 원점 대칭 이동해라.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그럼 4번 y는 x 대칭 이동해라. 즉 역함수의 대칭 이동해라. 역함수다. 이렇게 하면 x, y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5번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칭 이동해라.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y, y 대신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개념들을 알고 갔으면 해서 자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y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3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상관은 없지만 저는 평행이동을 할 때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평행이동하면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차함수에서도 이차함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0골이고 이게 일반형. 이거는 어,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이건 표준형. 이것보다는 이게 더 평행이동하기 편하고 그 다음 원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건 일반형. 원은 이렇게 바꾸면 표준형. 이게 더 평행이동하기 편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일반형. 그리고 얘를 y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꼴로 바꾸는 게 일반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할 때는 편한 게 표준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그렇게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서 상관은 없다마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약분시키려면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고 여기 개수가 3이었으니까 3 맞춰주면 빼기 1까지 해줘야지 원래식과 똑같다. 그럼 얘는 y는 3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럼 y 대신 y 빼기 b, x 대신 x 빼기 a를 대입한 거야. 그럼 y는 b 플러스 3 빼기 x 빼기 a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됐다. 근데 선생님 얘는 괜히 바꾼 거 아닙니까? 괜히 뭐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결과가 일반형으로 돼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뭐로 바꾸면 됩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x 빼기 1이 있어야 약분되는데 얘 개수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1 해줘야 똑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x 빼기 1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을 하고 갑시다. 이거와 이 값은 앞에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요거와 요거 값은 바뀌지 않아요. 평행이동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거 보이죠?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비교할 대상 한 개를 맞춰주고 나머지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 a는 3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a, b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함수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걸 또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간단히 언급해주면 좋을 게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자,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이거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봐라 라고 했지. 그러면 A, B, C의 부호를 따져야 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정의역 찾기. 정의역을 찾자. 아까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먼저 찾자고 이거는 정의역을 먼저 찾자. 정의역은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는 것 같고. 근데 이걸 A를 막 나누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정의역을 봤더니 어떤 것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A의 부호가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래야지 얘가 A를 나눴을 때 부등호가 바뀌고 x가 어떤 것보다 작다 이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찾아야 될 것은 뭐다? 꼭지점이다. 여기 꼭지점이 어디 있어? 제1사분면에 있죠. 그쵸? 그래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1사분면에 있으니까 이게 양수고 양수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고 c도 양수인데 c를 찾아버렸네. 그리고 a는 음수니까 b는 양수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다 찾았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개형을 찾는데 a는 음수야. b는 양수야. c는 양수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중3 때 많이 했었을 건데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A가 결정하는 건 뭐다? 볼록성. 그래서 위로 볼록일 것이야. 그 다음에 C가 결정하는 건 뭐야? Y절편. Y절편이 Y축과 만나는 게 0,0보다 위에 있다. 0보다 위에 있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B는 까먹은 사람은 많겠죠. 이거는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건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뭐라 했어? 음수를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합쳐서 양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b가 뭐야? 양수니까 축방 양수네. 그럼 축의 방정식 양수인 게 뭔 상관이냐? 여기 이렇게 축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축이 여기 있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 종합을 해보면 y절편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것.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개형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드린 겁니다. 이어서 봅시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25번을 볼 건데요. 미안. 네 번째 문제는 19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19번을 보면요. 역함수를 찾아내 돼 있다. 아까 맨 처음 문제에서 역함수를 한번 언급했었다. 그쵸? 자, 역함수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선생님. x, y 자리 바꾸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으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겠죠. 그쵸?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건 정의역이에요. 치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중요한 건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에 따라서 치역이 정해지는 거니까 우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우리 정의역 찾아보자. 정의역은 x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앞에가 양수니까 얘 값이 커질수록 점점 y 값도 커지겠다. 그쵸? 그래서 1보다 이렇게 커지게 오른쪽으로 갈 거라는 것. 그래서 치역은 뭐다? y가 0 이상이라는 것. 이렇게 찾아놓고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에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놓고요. 요렇게 해서 x, y 자리 바꿉니다. 그러면
x는 루트 y 플러스 1 플러스 1에다가 요것도 자리 바뀐다. x가 1 이상, y가 마이너스 1 이상 이걸로 바뀝니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y는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루트 y 플러스 1은 x 빼기 1이다. y 플러스 1은 x 빼기 1의 제곱이다. 양변 제곱했으니까. 따라서 y는 x-1의 제곱 빼기 1이다. 근데 뭐라고? 범위를 빼먹지 말자고. 범위로 또 하나 함정 파놓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거 꼭 알아둡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y는 x제곱 빼기 2x가 되겠네요. 그리고 x의 범위는 1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y 값은 왜 안 씁니까? 아까 말했죠. x 값이 정해진 y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어서 25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25번 문제도 중요하죠. 역함수 관계라는 건데 여기도 언급할 게 있어서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자, fx는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다. 꼭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마이너스 2, 2다. 그 다음에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거고 루트 앞이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은 점점 커질 거야.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냐? y절편이 음수라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프 찾을 때, 그래프 그릴 때 기본인 것 중에 하나가 y절편 찾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본 거고요. 이거랑 요거랑 교점을 찾아봐래. 교점을 찾는데 fx 아까 f 인버스 x 찾아봤지 않습니까? 역함수 하나는 얘는 무리함수가 나오면 얘는 유리함수가 나올 거야. 그럼 두 개의 교점을 못 찾아. 그 두 개 가지고 못 찾아. 근데 다만 우린 이 성질을 알고 있어.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는 y는 x 대칭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y는 x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f 인버스 x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질 거라는 것, 그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그거랑 뭔 상관이냐? 이거 두 개 만나는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fx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된다면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y는 x 위에서 만난다. 단 fx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증가함수일 때만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감소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감소함수만의 풀이법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그걸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대부분은 다 fx가 증가함수라는 거. 그 다음에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 항상 어디 있다? y는 x 직선 위에 있는데 그러면 항상 위에 있을 조건이 뭐다? fx는 증가함수일 때만이다. 그래서 교점 찾으라고 하면 fx가 증가함수인가 꼭 한번 찾아보고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fx는 증가함수라는 걸 알게 됐고 루트 x 플러스 2 빼기 2는 x 이렇게 할 거예요. 왜? y는 루트 x 플러스 2 빼기 2와 y는 x 교점 찾을 거거든. 얘랑 얘랑 교점 못 찾는데 어찌됐건 이거 두 개 교점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fx랑 y는 x랑 교점 찾으면 된다고요. 똑같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우리 자연스럽게 양변 제곱할 거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요. 정확하게 하고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 제곱하기 전에 루트 r은 항상 0 이상이니까 x는 0 마이너스 2 이상이다 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봐줘야 될 건 여기 루트랑 뭐랑 x 플러스 2랑 같다며. 근데 루트는 항상 0 이상이죠. 그럼 얘도 0 이상이다 꼭 해줘야 돼. x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것도 꼭 해줘야 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함정이 없어서 이렇게 두 개 이거랑 이랑 같다. 그래서 이 경우를 선생님처럼 따지지 않고 양변 제곱했어도 뭐 틀리진 않았을 건데 그 생각을 꼭 해주라고. 다른 문제도 꼭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양변 제곱하면 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이다.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우린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얘 위의 점이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근데 우린 뭘 습관을 가지자? 이렇게 나온 근들이 이것과 이거를 둘 다 만족하는 근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자고요. 알겠죠? 문제 푸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건 함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언급하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원, 함수 단원에 이어서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 파트고요. 자, 경우의 수 문제는 세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열과 조합 문제를 풀어 드릴 겁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봅시다.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이걸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이거는 문제는 엄청 쉽죠. 그래서 여러 가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이걸 봅시다. 얘를 전개한다 싶으면 일일이 다 전개해도 돼요. 왜?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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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중복되는 건 없을 거니까 개수를 셀 수 있다. 그쵸? 이렇게 해도 되지. 여기 3개, 여기 4개니까 곱하면 12개다. 그 원리가 뭡니까? 얘가 가지를 뻗을 때 이렇게 분배를 할 때 갈 수 있는 건 4개, 얘도 몇 개? 4개, 얘도 4개, 이렇게 4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라는 것. 되게 개념은 쉽다. 그쵸? 그럼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 그다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뭐 이렇게, 그리고 혹은 a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제곱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뭐 한다? 직접 전개한다. 아마 고1 수준에서는 이걸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형태를 줄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3개, 얘는 4개, 얘는 더 전개할 수 있죠. 그쵸? 6개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12개 더하기 6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혹시나 조금 난이도를 어렵게 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승 이걸 전개하래. 그럼 우리 솔직히 이건 전개 못하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확통으로 풀려고 하니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거를 전개했을 때 항은요,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온 항은 어떤 모양이냐면 x의 네모승, y의 세모승, z의 w승이 별표승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만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왜 항이 3개인지. 이거를 전개했을 때 나온 항은 a의 네모승, b의 세모승 꼴이야. 근데 단 네모 더하기 세모는 2가 돼야 돼. 2승이니까. 그럼 여기 될 수 있는 건 0, 2, 1, 1, 2, 0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0승인 건 뭡니까? 이거는 고1 과정은 아니지만 어떤 수의 0, 승은 1입니다. 1. 그러니까 1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오는 원리에 의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표 이거는 4다 라고 해서 네모, 세모, 별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다 일일이 쓰면 항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0, 0, 4, 0, 1, 4 0, 1, 3이겠죠? 그 다음에 뭐 0, 0, 2, 2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세시면은 이게 몇 개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 만약 내신에서나 뭐 문제집에서 어렵게 나왔다. 그럼 이런 원리에 의해서라는 것.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거의 세 종류의 우표를 1,000원어치 산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사는 방법의 수, 즉 50원짜리 몇 개 사고 100원짜리 몇 개 사고 200원짜리 몇 개 살래? 그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 이걸 묻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나는 50원을 A게, 100원을 B게, 그 다음에 200원을 C게 이렇게 산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총 얼마가 돼야 된다? 얘는 50A원이고 얘는 100B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200C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100원이다. 뭐 따로 개수는 안 줬죠. 그쵸? 몇 개 합쳐서 몇 개 사야 된다. 그런 조건은 없고요.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양변에 50을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A 더하기 2B 더하기 그 다음에 4C는 50으로 나눴다. 그럼 20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쌍의 찾자, 순서쌍의 개수를 찾자.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는 A와 B와 C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총 찾아보자 라는 의미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풉니까? 뭐 따로 공식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A가 1일 때, B가 1일 때, 뭐 C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건데 이거는 팁이 있습니다. 어떤 팁이냐? 여기 A, B, C 중에서 개수가 가장 큰 거. 그게 뭐죠? C의 개수가 가장 크지. 그럼 C를 시작하는 거야. C의 개수를 먼저 기준 잡습니다. C가 0일 때, 1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에서 항상 봐야 될 건 C에 0부터 넣어야 되니 아니면 1부터 넣어야 되니 2부터 넣어야 되니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여기에서 적어도 한 장씩은 산다니까 A와 B와 C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C가 1일 때 그럼 A 플러스 2B는 얘가 4가 됐으니까 16만 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또 나왔잖아. 그럼 또 누구를 기준 잡는다?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B의 개수가 더 크니까 B의 개수를 기준 잡아서 B가 0일 B가 1일 때 그럼 A는 14, 그 다음에 B가 2일 때 A는 12 이런 식으로 쭉 찾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방법의 개수, 경우의 수 찾는 거니까 얘는 솔직히 찾을 필요가 없어. 뭐 B와 C가 정해지면 A도 자동적으로 정해질 거니까. 그래서 쭉쭉쭉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끝에 처음과 끝만 잘해주면 돼. 알겠죠? B가 8일 때는 안 될 거야. 그럼 7일 때 A는 2가 될 겁니다. 딱 여기까지 되겠죠. 왜냐하면 B가 한 개 더 커지면 A는 0이 돼버리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몇 개다? 7개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 C가 2일 때 그럼 B는 A 더하기 2B는 10이다. 그럼 또 B가 1일 때 A는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A는 뭐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B가 2일 때 A는 8이다. 쭉쭉쭉 A가 5일 때 B가 5일 때 A가 2다. 이런 식으로 총 몇 개다? 5개다. 요거를 보면 되겠죠. 그쵸? 1부터 5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C가 3일 때 A 더하기 2B는 얘가 8이다. 그러면 얘는 B가 1일 때 A는 6이다. 쭉쭉쭉 B가 3일 때 A는 2다. 그럼 얘는 3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거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C가 4일 때 A 더하기 2B는 4다. 그럼 B는 1일 때 A는 1. 2 하나밖에 안 되겠네.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럼 얘는 1개. 그 다음에 C가 5일 때 안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팁이다? 개수가 큰 걸 기준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우의 수 파트 세 번째 문제로 이어갑시다. 자, 일단 15번 같은 경우는 4명의 학생이 각자 1개 선물 준비해서 다른 사람과 교환한대. 그러면 자기 선물은 자기가 가지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A, B, C, D라는 학생이 있는데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기 선물을 A, B, C, D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자기가 가지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각자 다른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수형도를 그릴 겁니다. A가 될 수 있는 건 B나 C나 D가 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수형도를 그리면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B가 이제 될 수 있는 것은 A 아니면 C 아니면 D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BA가 됐으면 여기는 C 아니면 D니까 C는 못 봤지? 그럼 DC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BC 하면 이제 A와 D 남았으니까 DA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BD를 받으면 A와 C가 남았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가 딱 됐을 때, A가 C를 받았을 때 얘는 A 아니면 D밖에 안 되죠. 그쵸? 그래서 A 아니면 D. 그 다음 C가 받을 수 있는 건 여기서 이제 A, C 썼으니까 B와 D 남았다. 그쵸? 그럼 DB밖에 안 되네. 그 다음 여긴 CD 받았으니까 AB. 이거는 A, B. 그 다음에 B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D를 받았을 때 그럼 얘는 A 아니면 C를 받을 수 있고 얘는 AD 썼으니까 BC 남았다. 그쵸? 그래서 BC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D 받았으니까 여기는 A, B 혹은 BA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총 세봤더니 9가지라는 거 되게 쉽다. 그쵸?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런 문제 이름을 교란수열이라고 합니다. 교란수열이라고 합니다. 교란수열은 방금처럼 자기 게 있고 자기 걸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모자 쓰고 갔는데 자기 모자를 식당에 갔어. 근데 그래서 모자 걸어놨다가 다시 밥 먹고 나갈 때 모자를 한 개씩 가지고 가는데 자기 모자가 아닌 남의 모자만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 자기 걸 걷어서 다시 4명 걸 걷어가지고 다시 나눠주는데 자기 시험지를 받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기 시험지를 받지 않아서 매기는 경우 그런 문제도 교란수열이고 또 함수로 따지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가는데 FA가 A인 경우가 없는 경우 이 경우도 교란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교란수열에서 만약에 문제 나왔다 그럼 일일이 해도 되지만 만약에 조금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싶다 그리고 외우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n이 4인 경우도 있고 n이 만약에 3이야. 그럼 얘는 2가지입니다. 일일이 해보시면 돼요. n이 4일 경우는 지금처럼 9가지입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워낙 예전부터 많이 나와서 출제율이 그렇게 막 높진 않으나 여태까지 출제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이 부분이다. 그 다음 혹여나 n이 5라 나왔다. 그럼 얘는 44가지. 갑자기 뛰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수용도로 한다 생각해봐봐. 조금 오래 걸리겠다.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외워주면 좋다. n이 6일 때도 있고 7일 때도 있지만 그거는 출제율 좀 낮고 하니까 그냥 이 n이 5일 때까지만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n이 2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겠죠. 그쵸? 뭐 일일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외워두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지금부터는 순열과 조합 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0, 1, 2, 3, 4개의 수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그리고 중복 사용 가능할 때랑 불가능할 때로 나눠서 답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중복 가능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개의 숫자를 하나의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럼 우린 이거부터 따지고 가자. 만약에 어떤 수가 2의 배수래. 그러면 뭡니까? 얘는 1의 자리 숫자가 0, 2, 4, 6, 8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10과 1의 자리 숫자가 합쳐서 4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땡땡 4자리일 때 땡땡 1, 2 뭐 땡땡 5, 6 뭐 이런 거 지금 12와 56은 4의 배수잖아. 그쵸?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1의 자리 숫자가 0이나 5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친 겁니다.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이고 그 다음에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의 배수는 4의 배수랑 비슷하게 끝에 세 자리가 111의 자리수가 8의 배수면 됩니다. 8의 배수면 됩니다. 뭐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9의 배수는 각 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그럼 풀어보면은 중복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럼 3의 배수가 되려면 우리가 세 자리니까 100의 자리는 0이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쵸? 그래서 합이 뭐일 때 3일 때로 생각해보면 3의 배수가 되는 거 합이 3일 때는 0과 0과 3 이게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0, 1, 2 가능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1, 1, 1이 가능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더 이상은 없죠. 그럼 얘는 될 수 있는 건 301개.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떻게 푸냐? 그냥 0, 1, 2를 나열합니다. 그럼 3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6가지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0이 맨 앞에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0이 맨 앞에 왔다 생각하고 1, 2를 나열하는 거 2팩토리얼이죠. 얘가 2. 그래서 6 빼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여사건처럼. 그래서 이건 6개, 이것도 1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합이 몇인 경우? 6인 경우를 풀어봅시다. 그럼 얘는 1, 2, 3 가능하고요. 그 다음 2, 2, 2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1 더 이상 안 되나요? 더 이상 안 되나? 0, 3, 3이 가능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거 있으면 꼭 학생들 채워주세요. 자, 1, 2, 3 이거는 나라면 3팩토리얼 6개가 되고요. 얘가 되는 건 1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는 건 3, 0, 3, 3, 3, 0 이거 2개밖에 없죠. 그래서 2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합이 9인 것도 있나? 3, 3, 3 1개가 있겠다. 그쵸? 합이 그 다음 넘어가는 건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할 때는 이제 똑같은 수는 한 번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1, 2, 3 하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되겠다. 그쵸? 나머지는 안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가서 0, 1, 2도 되겠죠. 0, 1, 2를 봅시다. 자, 0, 1, 2는 얘가 아까 했던 것처럼 6에서 2를 빼면 4개가 될 거라는 거. 네, 이것까지 해주셔야겠네요.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꼭 실수하지 말고 풀어보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봅시다. 자, 8번 같은 경우도 단순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지만 중요하죠. 선생님 쉽게 한번 가르쳐 볼게요. 일단은 이웃해라라고 하면 묶은 것끼리 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자 3명이 모두 이웃해야 된다면서 그럼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라고. 그럼 묶으면 총 몇 명이 됩니까? 4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남자 3명에 여자 한 묶음. 그래서 총 나열하는 거 4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 묶은 것끼리 나열하는 거 이거 까먹지 말라고. 여자들끼리 묶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남 이렇게 있고 여자가 A, B, C 있어. 그럼 얘를 묶었잖아. 그럼 얘를 나열해보면 얘는 A, B, C라고 합시다. 얘가 A, B, C, B, C 이렇게 나왔다 생각하자. 그럼 얘들끼리 나열하는 거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묶은 것끼리 나열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는 거 이웃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묶은 것끼리도 나열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웃하지 마라 라고 했어.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이 있을 거야. 여사건으로 푸는 거.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방금 1번을 구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6팩토리얼에서 이 1번을 빼버리는 거.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그것만 뺀다 생각하면 여자 2명이 이웃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남녀 이런 경우를 세어버리게 된다고. 왜? 우리는 3명 모두가 이웃하는 경우만 빼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를 구해버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구하는 게 아니잖아. 모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이웃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건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하지 마라 라고 했어. 그럼 뭐다? 이웃해도 되는 놈들을 먼저 나열한다. 이웃하지 마라 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놈들을 먼저 나열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 3명이 이웃하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남자 3명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그럼 남자 3명 나열하는 건 3팩토리얼이지. 그래서 남자 여기 들어갔어. 그럼 그 사이에 여자가 들어가야 돼. 몇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이렇게 사이에 4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명을 나열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자리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한다. 이 경우를 생각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얘도 24, 얘는 6이니까 2개 곱하면 144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웃하지 마라 라는 건 이렇게 푼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3번째 문제 봅시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 개수 구하는 거면서 함수 개수 구하는 것도 물론 엄청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x가 이렇게 정의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가 공역으로 되어 있다. 그쵸? 이런 용어들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x에서 y로 간다 했으니까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다. 그러면 일단 함수의 개수를 찾으래. 여기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면 함수를 만든다라는 것은 함수 값을 정해야 돼. 정의역들은 모두 다 한 개씩에 대응돼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 이걸 만약 관계를 f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걸 f1, 요렇게 가는 걸 F2 이렇게 가는 걸 F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1 정하는 건 몇 가지? 4가지. 왜? 4 아니면 5 아니면 6 아니면 7이니까요. 그 다음에 F2는요 4가지. 왜? 얘가 4로 가서 얘로 4로 갔어. 그럼 얘는 4로 가면 안 됩니까? 아니죠. 갈 수 있죠. 그니까 얘도 4가지. F3도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얘는 총 64가지가 된다는 거. 되게 쉽다. 그쵸? 그러면 여러 가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1대1 함수래. 그러면 얘는 방금 한 것처럼 좀 다르게 얘가 갔어. F1이 될 수 있는 건 4가지.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것은 얘가 간 놈들은 얘가 이렇게 간 것은 여기 대응된 것은 얘는 못 간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F2는 3가지가 될 수 있어. 그 다음 이 3은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이 F1과 F2가 간 것들은 얘는 못 간다는 거야. F3은 못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F3은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된다라는 거. 24가지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죠. x1이 x2가 작을 때 fx1이 fx2가 작다. 혹은 x1과 x2가 이렇게 있을 때 fx1이 이렇게 더 크다. 그럼 얘가 뜻하는 것은 증가함수고요. 얘가 뜻하는 것은 감소함수입니다.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두 개의 결과값은 똑같기 때문에 위에 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뭐야? 만약에 x값이 더 크면 y값도 함수값도 더 커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다? F1, F2, F3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얘가 될 수 있는 거, 이 세 개가 될 수 있는 건 이 4, 5, 6, 7 중 하나야. 이것들이 될 수 있는 건 4, 5, 6, 7 중에 하나씩이야. 그쵸? 그러면 내가
이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4, 5, 6, 7, 4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내가 정하기만 하면, 내가 만약에 5, 4, 7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얘는 여기 대응, 자동적으로 여기 대응, 자동적으로 여기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처럼 순서가 정해져 있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조합을 씁니다. 그냥 4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그게 함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니까 이 문제 자체는 엄청 쉬웠어도 이런 파생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둡시다. 자, 이제 이어서 21번도 한번 봅시다. 2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점들이 이렇게 7개가 찍혀져 있어.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아보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 찾아보재요. 똑같은 건 안 되고요. 중복 없이 다 세어라 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으로 생각하면 몇 개가 있어야 돼? 총 3개의 점이 있어야 돼. 그러면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5이냐? 아니죠. 왜 아니냐? 내가 예를 한 개만 들어볼게요. 내가 이거를 뽑았어.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 3개는 삼각형을 만들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를, 불가능한 경우를 빼줘야 돼. 그래서 지금 찾아볼 건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한 직선에 3개의 점이 있는 경우가 있나? 그 다음에 있다. 그럼 그것도 찾아주고, 만약 두 번째, 한 직선에 4개에 있는 경우가 있나? 찾아주고, 또 한 직선 5개, 한 직선 6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나? 케이스를 나눠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한 직선에 3개의 점이 있는 경우는 없고 4개의 점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건 어떻게 하냐? 나는 이 35가지에서 불가능한 걸 빼줄 거야. 그럼 그 불가능한 경우가 첫 번째 이거 하나밖에 없다. 뭐다? 4개의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4개 점 중에서 3개 뽑은 거, 이건 다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니까 다 빼줘야 돼. 4개 중에서 3개 찾은 건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1가지가 될 수 있고요. 문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어렵게 내볼게요. 자,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9개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삼각형이 되는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9C3이야. 서로 다른 9개 점 중에서 3개 찾는 거. 그럼 9 곱하기 8 곱하기 7,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얘는 요렇게 약분이 되고 84라는 게 되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경우를 빼줄 거라고. 그게 뭐냐? 1번 생각하랬지. 1번 한 직선에 3개의 점이 있는 경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이것만 한 개 생각해 볼게. 그럼 요 같은 경우는 3개 점 중에서 3개 뽑은 거는 다 빼줘야 돼. 그러면 일단 이거 한 가지는 빼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각하면 또 틀립니다. 7, 8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총 몇 개 있다? 8가지가 있다. 그래서 총 8개를 빼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직선을 찾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대진표를 들고 와봤고요. 대진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지 지금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1회전 시합 방법의 수 혹은 대진표를 짜는 개수, 짜는 경우의 수 찾아라 라고 하면 선생님처럼 풀면 다 풀립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결승전을 기준으로 째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을 할 때 결승전을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짠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 6개의 팀이 있는데 처음 이걸 짰을 때 몇 개로 나뉩니까? 3개, 3개로 나뉜다. 그러면 6개의 팀을 첫 번째 6개 팀을 3개, 3개로 째라. 분할해라. 그럼 얘는 6, 3, 6개 중에 3개 팀 먼저 뽑고 3개 중에서 3개를 뽑겠다. 그리고 2팩분의 1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 왜 합니까? 일단은 외웠으면 하죠. 개수가 같으니까 나누는 이거 개수 같은 게 2개 있네. 그럼 2팩분의 1로 나눈다. 외웠으면 하지만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뽑아야 되는데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는데 얘는 뭐가 돼? 6C3 또 기다렸다가 또 3C3 이렇게 따로 해버렸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원래 조합은 순서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뽑는 건데 얘는 뭐야? 내 마음대로 3개 뽑고 또 3개 뽑고 따로따로 해버렸잖아. 그 경우를 없애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2팩으로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났냐? 아니야. 다시 분할된 거를 기준으로 따로따로 봐서 요거의 결승전을 다시 한 번 더 자릅니다. 그럼 이 3개 팀을 1개 그 다음에 2개로 분할하는 경우 3개 중에서 1개, 2개 중에서 2개 이건 이제 숫자가 다르니까 곱하지 않습니다. 얘는 나누지 않습니다. 얘는 3가지. 그럼 얘도 3개의 팀을 이거 결승전을 자르고 2개, 1개로 째면 되겠죠. 그래서 3C2 곱하기 1C1 그래서 얘는 3가지. 그러면 이 모든 경우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곱해줘야겠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한 문제만 더 예제를 들어서 해볼까요? 그거는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따 치자. 자, 이렇게 이따 치자. 그러면 첫 번째 결승전을 기준으로 자른다. 그럼 7개의 팀을 3개, 4개로 분할하는 거. 그러면 7C3 곱하기 4C4 그러면 3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보자. 그럼 3개 팀을 1개, 2개니까 3C1 곱하기 2C2다. 그럼 얘는 3이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자르면 뭐다? 4개의 팀을 2개, 2개로 째는 거네. 4C2 곱하기 2C인데 이거 숫자 같지? 2팩분의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얘는 3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35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대진표 문제가 나온다면 꼭 틀리지 말고 풀어보세요. 알겠죠?